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또다시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8원까지 올랐었고 종가는 1,384원이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또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국채금리도 15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하루 앞두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9% 떨어진 2,376선에서 마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 빠진 76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는 2,37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도 살펴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8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모든 섹터가 하락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7%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상한가로 마쳤는데요. 오는 12월부터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서 상용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A프로가 15%, 에코프로 9%대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했습니다. 또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도 나이스 정보통신이 5%대 강세를 보이면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의 하락률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는 원전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한신기계와 A프로젠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대부분의 항공주와 해운주들이 약세로 마치면서 운수창고 업종 2.68% 떨어졌고 건설주들도 낙폭이 컸습니다. 남광토건이 6%대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건설업종 2% 넘는 약세로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도 하락한 업종이 훨씬 많았는데요. 게임주들 하락장 속에 디지털 콘텐츠 섹터가 3% 넘게 빠졌고요. SMCNC가 어제 6.5%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서비스 섹터 3%대 낙폭 기록했고요. 또 시멘트주들 약세장 속에서 비금속 업종은 2.38%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에 많이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노루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최근 노루그룹의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죠. 어제 시간 외에서 9.57% 올랐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시간의 특징주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광고 플랫폼인 돈방석 서비스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9.12%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풍산인데요. 전체 매출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방산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시간 외에서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미국 시장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지만 국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너무 많이 빠졌다 싶었는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8월 둘째 주부터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하락해 왔는데요. 지난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우지수 1.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S&P 500 1.83%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승률은 지난달 10일 이후로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인 겁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송가람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식 상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있죠. 오늘은 이제 연휴를 앞둔 마지막 장입니다. 강한 시세 이후에 흐르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이런 종목 장세들 속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 잘 해보고 또한 여기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섹터가 좋아질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고요. 저희 글로벌 이슈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빵이 가고 마타나가 온다. 증시 빅테크 세대 교체 되나라는 주제입니다. 뉴욕 증시의 빅테크 대표 주자가 빵에서 마타나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2013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약 9년 동안 미국 빅테크의 대표 주자로 여겨져 온 빵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전문 컨설팅 회사인 컨스텔레이션 리서치의 창업자인 애널리스트 레이 왕이 미국 대표 기술주 목록에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빵에서 페이스북의 F와 넷플릭스의 N은 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 그리고 테슬라의 T 또 엔비디아의 N을 추가하고 구글의 머리 글자를 모회사인 알파벳의 A로 바꾸면 바로 이 마타나가 되는데요.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은 최근 세계 SNS 시장에서 틱톡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전성기가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넷플릭스 역시 디즈니 플러스 같은 쟁쟁한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는 올해 기술주 약세 상황에서도 유독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메타는 연초에 대비해서 52% 떨어졌고요. 넷플릭스의 낙폭은 62%를 넘었습니다. 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하락세 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의 전망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위에서 언급한 마타나주들에 투자해보면 어떨지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타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죠. 메타 같은 경우 이제 지속적인 하락,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 뒷배경은 이렇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광고 수입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죠. 이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회사 주가도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구독 경제 시스템.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 이제 이런 방송이라든지 구독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크게 곽광을 받게 되면서 이런 주가가 크게 견인이 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이후에 추가로 성장 동력이 있겠느냐?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내부에서 이 컨텐츠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더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나 넷플릭스의 자체 성장 동력 외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다면 이 두 주가의 미래는 아직 밝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여기에 이제 언급됐던 종목들, 테슬라라든지 IT 관련주들, 알파벳,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 이제 세계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IT 관련주들 강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시장 가장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는 차량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반도체 차량에도 들어가고 홈 IoT 시스템에도 들어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두뇌가 들어가는 이런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광받을 수 없고 지금 시대를 끌고 가는 견인해 가는 메인 산업이다. 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이것은 제가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 새로운 것이 커진다. 어떤 것이 커질 것이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우주 시대가 열린다. 이제 생소하시죠? 어떻게 대우주 시대가 열릴 것이냐.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것들이 대우주 시대를 열 것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이스 X 자회사를 통해서 우주 산업을 활용시키고 있죠. 단순히 이 우주 산업이 미래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이제 위성을 2,000개 이상 띄우면서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위성 링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 자체에 대한 크기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통신 산업의 발달 그리고 여기에 다가오는 이제 트럭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조 이상의 강한 금액 투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오리온 스팬이라든지 블루 오리진 이런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리온 스팬 같은 경우에는 12일 우주 여행을 하는데 100억 정도의 비용 들어갔지만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자죠. 10명이 아닌 1명이 이제 캡슐에서 우주 여행을 했을 경우에 1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 여행도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우주 산업 지금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 지금 주목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신우주 사업이 뜰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테슬라나 아마존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시장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잠시 후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목적지를 제한할 것이다. 글로벌 식량 위기 경고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개정해서 곡물 수출 목적지, 즉 곡물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 7월 터키와 유엔의 중재로 개발도상국의 치솟는 식량 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양해하에 120일짜리 협정에 서명을 했지만 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 부유한 서방 국가들이라면서 협정 후 약 6만 톤의 곡물을 실은 87척의 선반이 우크라이나에서 출항했는데 이들 선박 중 단 2척만이 빈곤 국가로 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서방 국가로 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위한 협정은 연장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이 보여준 것은 상대 국가를 속이는 것이라며 서방 국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빈곤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향해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며 이들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결코 세계의 식량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고통의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외무장관도 서방 국가들은 흑해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 이후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수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이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해제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합의가 종료되는 11월 이후에 연장 없이 흑해를 다시 봉쇄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세계 식량 가격이 5개월 연속해서 하락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수출길이 다시 막힌다면은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닥치겠죠. 자, 이런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곡물주들, 사료주들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곡물주, 사료주들 상승 가능성 매우 큰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밀키트 중에도 이제 곡물 사료주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목군들 이제 세세한 국내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계 시장, 곡물 시장 앞으로 바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에는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리스크가 있겠죠. 이 전쟁 리스크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바로 그 전쟁의 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럽, 나토 세력과의 이제 마찰입니다. 이제 나토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고 이렇게 강한 결집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러시아는 바로 왼쪽에 이제 강력한 미사일을 바로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제 푸틴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미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5대 밀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많이 생산될 때는 이제 3위권까지도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인프라, 파괴된 농업 생산량이 바로 회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흑해를 봉쇄하게 되면 이제 배를 통한 해외 수출길도 막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지속될 수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기 또한 바로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오늘 밀키트에서 식량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방송 종료하기 전에 저희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일단 조금 알려주셨는데요. 곡물주, 사료주 관련된 내용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아래 지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경기 둔화된 중국이 버팀목인 수출까지 무너진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 증가율마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통제와 전력난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 동력이 꺾였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으로 당초 빠르면 2027년쯤으로 예상이 됐던 미국과의 경제 규모 역전이 2033년에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의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1% 늘었다고 나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8%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수출 둔화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 수요가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중국으로 가던 수출 주문이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까지는 4.5%, 그리고 2030년대에는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6% 이상을 유지했던 장기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첨단 기술 도입 지연, 그리고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제재 등이 중국의 성장률을 연 0.3%에서 0.6%포인트까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 2035년까지 GDP 2배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연평균 4.7%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는 한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중국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다시 시작이 됐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길어지고 있죠. 또 여기다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니오가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제재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중국 경제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송가람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시장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죠. 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약간 의문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이 가파른 성장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시하는 2배 성장이나 3배 성장 같은 성장은 이루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성장세도 어느 정도 가파르지 않고 연착륙으로 갈 것이고 이것을 국내 시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성장세,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되겠느냐. 바로 이제 중국과 미국, G2죠. 이 G2의 싸움, 힘겨루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이 힘겨루기,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무기로 삼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원, 휘토리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메인 산업으로 밀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 경유차, 휘발유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다른 미국이나 이제 유럽 업체에 비하면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밀었던 회사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도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 이 시장에 제동을 걸면서 IT 쪽에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G2 간의 이런 산력 싸움,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패권을 잡느냐. 하지만 지금은 서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길게 간다면 중국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제 정세에서도 중국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이 에너지 위기에서 키를 갖고 있는 건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를 통해서 유럽 그리고 주위 국가들을 이렇게 손에 쥐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중국이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바로 러시아의 가스를 매입해서 중국이 다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한 리서치 회사에서는 중국에서 수출한 가스 어느 정도냐, 유럽에 보낸 가스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보냈으며 정확한 추정치는 예상되지 않지만 1,5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사, 러시아에서 가스 상한량을 도입하겠다.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두 가지 이제 포지션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이익을 가져가고 또한 유럽과의 관계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과 유럽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중국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는 점이 앞으로의 성장세 지속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지켜볼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중국 시장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벌써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우리 장 좀 많이 빠졌었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일단 지금 개장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단 시작 전에 예상 지수는 양지수가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0.5%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1% 가까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 좀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휴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장 얘기 잠시 해보자면은 최근에 계속 그랬듯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어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갔고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워낙 많을 테니까 애플페이 관련된 또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 시장이 주도를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섹터, 개별 섹터들로 움직이면서 이 개별 섹터 외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이런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제 대형주에서는 어느 정도 네. 회복폭을 보일 것이다. 이제 대형주 위주로, 대형 IT 위주로 살짝 회복하는 폭을 보이겠지만 개별주 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서 크게 시세를 낸 이후에 오후에 바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을 주의해서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 그렇게 비슷하게 이어져 왔지만 어제는 장 자체가 너무 크게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환율 너무 많이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털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어제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둘 다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명절 전이니까 좀 기분 좋은 추석 선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저희 바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샵 3989번,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 종목 오르비텍인데요. 원전 관련해서 이제 원전 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분은 텍소노미 관련돼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유럽의 텍소노미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르비텍을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매수가는 7,800원에 비중이 50%,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르비텍 어제는 6,400원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차이가 조금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 7,800원이면은 아직 좀 많이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제일 궁금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원전 관련주의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 흐름 차트를 보실 텐데요. 네. 네, 이제 6,400원대 라인에서 네. 다시 눌려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중기 라인을 살짝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더 눌리더라도 5,900원대 가격까지는 더 깨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5,900원대 라인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중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네, 이제 비중을 맞아요. 더 늘리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추가로 가져가 보시고 이제 매수 가격대 이제 7,000원대 후반대 가격대는 이제 단기로 한 달 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달 내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중기 라인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잘 모아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7,000원 가격대에서는 이제 계속 모아가는 시점이다. 이제 여기서 10,000원대, 1,5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돌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전주들 수혜를 받고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텍소노미를 궁금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텍소노미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이제 텍시스와 이코노미의 합성으로서 이제 텍시스라는 것은 이제 선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코노미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것, 네. 경제적인 것을 선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다,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점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지만 이제 원전주도 이제 다시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 텍소노미를 통해서 기술력이 있는 원전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우진이라든지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원전에서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원전이 경제력이 있고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지금 오르비텍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어제는 원전 관련주들 좀 쉬어갔어요. 하지만은 아직은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청자님 매수가 7,800원에 비중 50%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비중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니까 지금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해서 비중을 더 늘리지는 지금 마시고 한 달 내로 다시 7,000원 후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가셔라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지금 방금 개장은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 오른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종목 우진인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분 매수가가 15,000원에 현재가 1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조금 남았고 비중은 20%라고 하셔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저희 우진 또 원전 관련주인데 얘기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진도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우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우진, 이제 우진. 비파기 검사를 통해서 원전에 이제 크랙을 남기지 않고 네. 이 원전의 안전성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네. 우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과 함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중기 흐름 같은 경우에 원전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고점 이후에 다시 눌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거나 이제 단기 지지 라인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10,000원대 라인에서는 비중이 낮으면 이제 추가 매수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14,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중기나 장기 이제 3달 이상 보시고라고 하신다면 이제 10,000원대 라인 눌리거나 아니면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원전 기대 그런 가능성을 보고 네. 이제 매수가를 더 길게 잡으셔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14,000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우진 매수가 15,000원인데 현재가 1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20%라서 지금 적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 10,000원대 정도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 현재 지금 11,000원 선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한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14,000원 정도가 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 이상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하나 이어보고 있는데요. 자,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 방송 중에 이어지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근데 저 이 종목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이 꾸준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삼성 SDI, 그쵸? 네, 삼성 SDI 매수가가 지금 71만 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비중은 30%입니다. 삼성 SDI 오늘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56만 6천 원이에요. 이분 71만 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적어도 올 초? 작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이후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 SDI 7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가로 매수를 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고가에서 이제 80만 원대, 70만 원대를 형성을 한 이후에 눌리고 다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6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60만 원대 깨졌지만 이제 이 가격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흐름을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큰 거래량 없이 이제 단기 추세 라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54만 원대, 53만 원대 이 가격대가 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비중을 늘릴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30%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관리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5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62만 원대, 63만 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이제 뭐 2주 정도 단기 트레이딩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단기 트레이딩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전기차 섹터에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8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제 포트에 하나 넣으시고 장기적으로 비중 낮게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트 중에 하나로 가져가 보신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겠다라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삼성 SDI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한 50만 원대 선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을 해보시고 다만 비중은 너무 많이 가져가시지 않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2만 원, 3만 원 정도 선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삼성 SDI도 전기차 관련해서 미래가 밝은 종목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8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비중 너무 크지 않게 넣어두고 잊어버리자. 언젠가는 이제 수익권에서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 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수요일, 목요일에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신다면 저희 다음 주에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은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입장 링크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고민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하고 8분, 9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던 탓일까요? 오늘은 저희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했던 거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현재 0.4%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갭상승 굉장히 많이 올라온 채로 시작한 모습 지금 확인이 되고 계시죠. 지금 2386포인트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환율이 또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1379원 8원 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랑 개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국인은 아직도 양시장에서 물량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오늘 또 낙폭 이제
반등 폭이 코스피보다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넘게 올라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코스피보다 더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작은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오늘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장 시작은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이번 주에 4거래일밖에 없는데 오늘 장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다음 주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면은 다음 주 시장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갭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장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느 정도 갭상승 이후에 상승 출발하겠지만 이 흐름이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 점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를 앞두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이 다 빠져나가서 매수 심리가 약하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큰 상승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쉬는 연휴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제 밀키트에서 뭔가 추천을 드릴 것들 중에 하나겠지만 이제 에너지 관련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포트에 없다면 이 포트에 넣어서 가져가 봐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장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갭상승 출발해서 초반에 상승폭을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어젯밤에 저희 그 미국에서 베이지북 공개가 됐었는데 사실 큰 뭐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 저희가 다 예상이 한 대로였기 때문에 그게 반영해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반영치대로 움직였지 않았나 상승은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영향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높은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또 뭐 큰 개별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루온이 지금 11%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르쉐 관련해서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3기 오늘도 12% 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0.2% 가까이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을 해보러 가야겠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까 뭐 대충 말씀해 주셨던 걸로는 곡물주, 사료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저희 지금 이제 밀키트 추천 재료 오늘 명절 선물 같은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밀키트 핵심 재료 확인하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종료까지 지금 6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너무나 궁금한 얘기가 많지만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마지막에 저희 만나볼 수 있는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송가람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나 밀키트, 3기 같은 종목이나 1호 같은 종목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포르쉐 관련주로 인해서 어제나 저번 주부터 제가 이제 뭐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수하신다면 오후장에서는 약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에 눌렸던 종목군들 하지만 이제 연휴 사이에 어느 정도 이슈가 올 수 있겠다라는 종목군들, 섹터들 가져가야 될 시기인데요. 그 시기가 지금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첫 번째 이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이슈, 가스 관련주들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 바로 이제 사료 관련주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이제 에너지 위기 이후에 또한 식량 위기 또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섹터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이 섹터에서 그럼 어떤 세부 종목을 가져가 봐야 되겠느냐라는 점을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사료주들 같은 경우 이제 두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려산업 그리고 다음 종목 남해화학입니다. 이 고려산업과 남해화학 두 종목 모두 이제 사료 관련주로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식량 위기에 따르게 되면 이 사료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량 위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여기에서 고려산업과 남해화학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눌리는 모습이죠.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저점에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로 매수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신재생에서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OCI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죠. OCI 지금도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OCI 같은 경우에 포트에서 지속적으로 넣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바로 우리나라에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로 지금도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추가로 두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SK가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 공급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 끌고 가서 연휴 이후에 수익을 가져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재생 관련해서 이제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요. OCI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가스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종목으로 SK가스와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료주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봤을 때 대주산업이 또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이렇게 지금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이루온,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에 지금 들어가면 너무 또 고점에 물리시지 않을까요? 자, 사료주 같은 경우에 아직 추가로 진입 가능한 고려산업과 남해화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 누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많이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이 저희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다음 주에도 또 화요일부터 이어서 만나보실 수 있겠죠.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위한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번호 샵 3989번 마련되어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신다면 저희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